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10장 외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죠. 시장의 거래. 시장의 거래는 강력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 실패가 없는 경우에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얘기 계속 주장해 오고 있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것은 아니다. 퍼펙트하지 않다.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 실패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그런 예 중에 한 가지로 외부 효과를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어떨 때? 시장 실패가 있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완벽하지 않을 때. 시장 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죠?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떨 때 실패하느냐? 정부가 시장에서 자원 배분 성과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그럼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때의 정책.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 그죠? 각가지 정책이 있을 텐데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은 시장이 일반적으로 최선의 효과를,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져다 주죠.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 아무런 정부의 개입 없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고 그 경우에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개선할 수 있는데 어떨 때 실패하느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그 중에서 개선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하는 측면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 효과라는 것이 시장의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외부 효과가 뭐냐 살펴보죠. externality입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후생.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죠? 제3자의 경제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제3자한테 어떤 영향을 줘요. 근데 직접적으로 비용을 청구해서 받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런 경우를 외부 효과라고 부르고 그게 시장 실패의 한 가지 이유가 된다는 거죠. 다른 시장 실패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고 가장 크고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입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다. 외부 효과에는 네거티브한 거 있고 포지티브한 거 있다. 부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제3자의 경제 후생을 낮추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 효과도 있다. 외부 효과, 왠지 부정적일 것 같은데 두 가지 방향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위, 제3자의 경제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해 보상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외부 효과라고 하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다 발생할 수 있다. 외부 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 후생경제학 한번, 지금까지 계속 후생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우리 하나하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생경제학의 복습. 수요곡선? 수요곡선의 측면에서 willing to pay죠. willingness to pay. 소비자의 가치. 소비자가 각각의 그 수요량에 맞게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느냐. 개별적인 상품에 대한 가치가 되겠죠. 소비자의 가치, willingness to pay가 되겠고. 공급곡선, 생산자의 기회비용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공급곡선 위에 있는 점들, 각각의 기업이 각각의 공급량에 대응하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느냐, 기회비용이 드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 곡선 밑으로 거래 가격 위로 소비자 후생,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의하고 계산했었죠. 균형 가격과 수량. 균형이 공급과 수요가 만났어요. 따다! 균형이 결정된 거죠. 균형 공급량, 균형 가격. 균형 수량, 균형 가격. 그게 효율적이다. 어떻게 매제했나요? 총 잉여 또는 소셜 웰페어, 사회 후생, right? 그렇게 같은 뜻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아무런 시장 실패가 없는 경우에 만났어요.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이 결정됐을 때 가장 효율적이죠. 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니까. 수량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극대화한다. 균형 수량, 균형점에서 수량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총 잉여 또는 소셜 웰페어를 극대화한다. 시장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죠. 각각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았어요. 각각이 놔두고 각각의 방면에서 최선을 다했어. 수요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시장에서 그룹 대 그룹으로 만났을 때 서로의 이득이 상충하지만 만났을 때 균형이 결정되는데 그 균형이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합,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결론이 도출되더라. 완전 시장의 결론이죠. 균형입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시장, 알루미늄 수량, 알루미늄 가격 해서 사적 비용, 사적 가치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이 결정됐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타다! 균형이 결정됐어.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 여기 있겠죠. 비슷하다. 이게 여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합해서 사회 후생 극대화되는 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문제 없죠. 이 경우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부정적 외부 효과,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입니다. 제품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회사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그게 부정적 외부 효과죠. 뭐라고요? 제품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사회적 비용이 뭐냐? 사적 비용에다가 그죠? 부정적 영향을 받는 비용. 부정적 영향 받는 제3자가 받는 비용. 그거 합하니까 사회적 비용이다. 여기가 이득이면 사적 비용에다가 비용에서 파자티브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만회하면 사적 비용이 더 크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지만 이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 이게 더해지니까 총 사회후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이 이 개별적인 사적 비용보다 커지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를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나오네요. 환경오염. 알루미늄 시장입니다. 알루미늄을 생산해요. 뭡니까? 미세먼지,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막 내뿜는 거예요. 알루미늄 시장에서.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사적인 비용으로 생각하면 사적인 기회 비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일매일을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고 밖에 외출할 때 마스크도 하고 다른 개별적인 비용이 듭니다. 알루미늄 회사가 저희한테 그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날라온다고 쳤을 때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들이 많죠. 그래서 싸우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중국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일정 부분 무시할 수 없죠. 황사를 봐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사적 비용에다가 외부 비용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이 공급 곡선보다 외부 비용만큼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 때문에 외부 효과가 있고 그 차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사적 비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균형, 수요와 공급이 딱 만나서 타다 이퀄리브리움이 딱 결정됐을 때, 균형이 결정됐을 때 여기가 최고의 후생을 가져다 주느냐, 효율성이 높으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을 때 최적한, 사회적으로 최적한 양은 우리가 외부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공급국선을 구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죠. 이론적으로야 공급국선 여기 바로 보이지만 세상에 어떤 상품들이 공급국선이 바로 보이며 뭐 환경오염에 대한 가격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냐, 판가름을 할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알죠. 사회적으로 비용이 더 든다는 거. 그죠? 환경오염이 있어.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아. 불공평하지만 이런 현상들,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적으로 잘 된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알루미늄 생산하는 공장에 있는 거죠. 걔네들이 공기 정화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법적으로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끝까지 따라가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불분명하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고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고 다 알 수 있고 거기도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좀 쉽겠죠. 그리고 누가 진짜 이 범인인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쉽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나 뭐 미세먼지나 원인, 그 다음에 공헌도 이런 거 측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부정적 외부 효과. 사회적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 위쪽에 위치한다. 네거티브한 경우에 공급 곡선 위쪽에 위치한다. 최적 생산량이 균형 생산량보다 적어야겠죠. 우리가 그 부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그 환경 오염의 경우 환경 오염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의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작아야겠죠. 적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외부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항상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알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으면 이 시장 실패의 경우를, 외부 효과의 시장 실패의 경우를 바로잡을 수 있겠죠. 방법 첫 번째, 세금 부과. 두 번째, 내부화입니다. 그러니까 요 중에 요런 방법들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더 효율적이냐, 어떤 게 더 좋으냐, 우리 비교해 봐야겠죠.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어떤 식의 해결책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